이 피스가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 방향까지 맞춰 왼손을 최대한 이렇게 양쪽으로 오므리면서 이쪽을 보면서 조립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경첩에 피스 박잖아요. 안녕하세요, 톱사 박정현 반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 ABS 문틀을 조립하는 영상이에요. 문틀을 발주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이 안 된 상태로 오거든요. 최대한 바닥은 넓은 공간에다가 이제 스티로폴이나 아니면 박스 같은 거라도 깔아 놓고 조립할 준비를 해야 돼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좌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크게 헷갈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좌우 위아래 크게 헷갈릴 게 없는 이유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문이 달리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가스켓, 이렇게 하얀색 가스켓이 붙어 있죠. 지금 요게 붙어 있는 방향만 전부 다 위로 오게끔 배치를 해주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세워서 형태를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좌우 위아래 생각할 거 없이 일단 발주만 제대로 돼 있으면 다 조립을 해놓고 뒤집고 돌리고 하면 방향이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제 조립을 할 건데요. 조립하는 공구는 사실 요 드릴 하나만 있으면 돼요. 피스도 필요 없습니다. 피스가 이 문틀 어딘가에 숨겨져 있거든요. 어딨냐 피스가. 아이고 여기다 숨겨놨네. 여기 있죠. 조립할 수 있는 피스를 아주 친절하게 영림해서 같이 보내줍니다. 이걸로 조립을 하면 돼요. 조립을 할 건데요. 얘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딱 45도가 딱 맞물리게 이렇게 해서 피스를 박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조금 이게 요령이 있어요. 뭐냐면 얘가 이제 기둥이고 얘가 위에라고 봤을 때 얘는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그대로 두고 이 짧은 애를 기준으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직각이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안 맞는다고 하면 이렇게 좀 벌어지는 게 표가 나잖아요. 그럼 얘를 좀 이렇게 오므려 줘야 되겠죠. 얘를 기준으로 옮겨가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일단은 각도를 조금 조절해 가면서 한번 맞춰주고요. 처음에 이제 피스를 한 방 줄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구멍이 나 있어요. 피스 박으라고 이 친절하게 구멍까지 다 뚫어놨거든요. 근데 이 구멍이 이 피스가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 방향까지 맞춰서 저 예비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피스를 꽂아주고 한번 조여주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3가지 각도에서 한 번씩 보여드릴 거예요. 자, 똑같이 피스 박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제 왼손을 잘 보세요. 피스를 박을 때 왼손을 최대한 이렇게 양쪽으로 오므리면서 이 각도가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가운데가 딱 붙었죠. 중요한 건 이제 요 단차도 중요해요. 얘가 올라오거나 내려가지 않게 이 면이 이렇게 쫙 맞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3번째 방향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이 안쪽에 시선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안쪽의 시선이거든요. 안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윗면은 잘 맞는다고 해도 이 안쪽 요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까지도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이 안쪽 라인도 육안으로 확인을 하면서 피스를 박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안쪽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요 부분이 좀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렇게 돼도 안 되는 거죠. 이 끝부분이 이렇게 딱 맞아야 돼요. 이 틈새가 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 요 부분이 직각으로 딱 맞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왼손으로 꼭 눌러주고 이 안쪽도 한번 봐주고 피스를 적당히만, 적당히만.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피스는 박은 상태고요. 지금 이 45도 라인은 어느 정도 잘 맞았죠. 얘랑 얘 단차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쪽은 단차가 잘 맞았는데 이 부분은 얘가 약간 내려왔죠, 이쪽으로. 저 뒤에 거가 살짝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일단은 이 부분만 잘 맞으면 돼요. 이 끝부분은 나중에 또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봐야 될 거 이 직각이죠. 정확하게 맞았죠. 어느 한쪽이 더 내려오거나 들어가지 않고 직각이 정확하게 맞았죠.
그 다음에 안쪽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안쪽에서 본 모습인데요. 약간 여기가 좀 틈이 생기죠. 이 위에서 봤을 때는 잘 맞은 줄 알았는데 자세하게 보면 얘가 약간 올라갔어요. 얘가 약간 위로 올라갔어요. 약간. 그래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검은 라인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풀러서 다시 한번 맞춰 볼게요. 근데 사실 이걸 한번 박으면 이제 피스 박은 자리가 그대로 길이 나기 때문에 다시 맞히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제가 원래 두 손으로 한번 좀 잘 맞히는데 촬영 때문에 좀 비겁한 변명입니다. 좀 낮죠. 좀 나요. 일단은 이 첫 부분이 맞았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잘 맞아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라인이 딱 깔끔하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은 요 밑에를 맞춰서 조립을 할 거거든요. 방식은 똑같아요. 요 밑에도 보면 피스 박을 수 있게 구멍이 있죠. 요거를 박아주면서 이 안쪽에 이 시선은 이쪽을 보면서 조립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박아줄 거거든요. 얼마나 잘 붙는지 한번 보세요. 오, 잘 맞았어. 오, 좋아. 오, 그래. 오, 기가 막히다. 오, 기가 막히다. 오, 기가 막혀. 밑에는 아주 잘 맞았죠. 근데 이제 뒤집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잘 맞은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이 계속 거슬립니다. 약간 어긋나 있어요. 자, 아까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피스를 박으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다가도 피스를 또 박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다가도 아까 걔 위에 거를 살짝 풀어주면서 얘를 피스를 좀 이제 조금 세게 박아주면 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앞으로 밀려오면서 여기서 어긋난 부분을 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얘를 살짝 풀어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박아줄 건데 뒤로 뚫리면 안 되니까 잘 보고선 박으셔야 돼요. 뭐 이렇게 박아버리면 이 문틀 뒤로 삐져나가겠죠. 이 문틀 두께를 잘 계산해서 피스가 안정적으로 박힐 수 있게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양쪽에서 찍어야 되겠다. 이 카메라로 찍고 있는 화면도 같이 띄워 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여기를 박았을 때 이 안쪽이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밀리는 거 보이시죠? 맞은 거 보이시죠? 맞았죠? 그럼 여기가 맞았으면 이제 얘를 마저 짜주면 이 부분이 이제 깔끔하게 붙는 거거든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다. 이 조립하는 포인트가 대충 이해되셨죠? 이 나무를 문틀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45도가 안 맞는 거는 짧은 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거나 하지 않게 이 안쪽 라인도 잘 맞춰주는 거고요. 근데 하나를 이렇게 쭉 박다 보면은 이 피스가 밀리면서 쉽게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얘를 박아 놓으니까 이 나무가 밀리면서 이쪽이 이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얘를 살짝 풀러주고 이쪽으로 쭉 박으면서 또 박으면서 쭉 밀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면 덜 박아 놓은 거를 다시 이제 박아서 완전하게 직각이 딱 맞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이 한쪽 면은 이제 조립이 끝난 거예요. 조금 어긋나거나 좀 한쪽이 좀 더 밀려야 되겠다 싶으면 이 옆에 보시면 또 이제 피스 박을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대로 또 박아주면서 아까 그 나무로 보여드렸던 그 원리를 이용해서 조금 뜬 부분을 반대쪽에서 밀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주는 거죠. 이 원리를 적용해서 나머지도 똑같이 다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ABS 문틀을 보게 되면 구조가 뒷면에 이렇게 쇠가 들어가 있어요. 변형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해주고 플라스틱만 있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약하니까 그런 걸 보완해줄 수 있는 이런 쇠덩이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 한쪽 부분은 이렇게 나무가 박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경첩에 피스 박잖아요. 피스 박을 자리를 좀 짱짱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에는 나무가 박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콘크리트 벽에 고정할 수 있는 평철이 있는데 이거는 안 써서 떼버릴 거예요. 쓰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안 씁니다. 위에 들어가는 앤데 위에는 뭐 경첩 받거나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안 들어있고 똑같이 이렇게 쇠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면에는 비닐이 이제 쌓여져 있거든요. 이 비닐은 타일까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벗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닐은 이제 벗기지 마시고 이 테이프가 뭐 문선이나 타일 작업할 때 조금 걸릴 수가 있는데 이 테이프를 벗기게 되면 이 테이프가 이 보양제를 잡아주고 있어서 보양제가 막 너덜너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프는 이 끝에서만 살짝 잘라서 걸리지만 않게끔 보시면 위아래는 똑같은데 이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바로 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키홈이라고 하기도 하고 렛지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문손잡이 방문손잡이 달 때 틀에서 이제 잡아주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발주를 할 때 영림에다가 가공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발주하는 영상은 위에 카드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왼발을 이렇게 좀 밀어주면서 힘을 받쳐줄 수가 있거든요. 왼발을 좀 이렇게 여기를 받쳐주면서 얘를 좀 이쪽으로 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왼발을 지지해주고 이 손으로 여기를 당겨주면서 이런 식으로 좀 밀착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 스티로폴 때문에 이 드릴이 이렇게 반듯하게 안 들어가잖아요. 뒤로 살짝 빼줄게요. 그럼 이제 드릴이 잘 들어가죠. 처음에 두 개를 성공적으로 잘 맞춰 놓으면 나머지는 특별히 조립할 일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을 수 있는 데가 있죠. 요 사이에다가 박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야. 이 카메라 때문에 자세가 안 나와서. 이거를 조립할 때 이 문 달리는 방향이 이 위로 오게 조립을 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갈 문이 달릴 위치인데 화장실 안쪽은 보통 문선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된 이 이음매 부분이 육안으로 이제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음매가 조금 안 맞더라도 문선이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후면이 깔끔하게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뒷면을 내가 보면서 작업할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치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문이 달릴 건데 문도 여기에 맞게끔 이제 사이즈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문 치수를 한번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제 문틀 발주를 800, 외경을 800으로 해서 발주를 한 거고, 이론상으로는 문틀 두께가 안쪽에 30mm씩이니까 740이 나와야 되거든요. 내경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739 나옵니다. 제가 정확히 맞춘다고 맞췄지만 이게 뭐 양쪽에서 0.5mm씩 이게 안으로 오그라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문틀 자체에 그 오차가 있어서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어쨌든 1mm 오차가 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도어를 발주할 때 이지경첩 기준으로 좌우 4mm씩에서 8mm를 빼주거든요. 1mm가 더 오그라들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오그라드는 건 좋은데 위에가 오그라들었으면 밑에도 오그라들어야죠. 똑같이 739 나오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얘는 1mm가 오그라들어서 739가 나오는데 밑에는 제가 조립을 잘못해서 1mm가 벌어졌다. 그래서 741이 나온다. 그러면 위아래 오차가 2mm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2mm면 엄청 큰 거예요. 왜냐면 문이 달렸을 때 일정하게 라인을 그 뜨는 부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 표가 나거든요. 근데 위에는 2mm인데 밑에는 4mm가 떴다. 그거는 대번에 표가 나요. 그래서 좁아지고 넓어지는 건 좋은데 위아래가 똑같이 일정하게 치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이 평철은 다 뽑아주세요.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요. 이 평철은 신축 현장에서 콘크리트에다가 이제 양쪽 이렇게 딱 박아줘서 고정하라고 쓰는 건데 사실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이제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다 빼주고 영상 중에 이걸로 또 뭐 수납 같은 거 만들어서 쓰는 거 있거든요. 그럴 때 써먹으셔도 되고. 자, 다 했으면 이제 세워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면의 상태도 조금 한번 봐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후면보다는 깔끔하게 잘 안 붙었죠. 왜냐면 이 밑에 면은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조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전면은 이런 식으로 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육안으로 표가 나진 않거든요. 이게 특히나 이제 흰색은 표가 더 많이 나요. 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잘 맞았어요. 아래쪽은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이 스티커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 부분도 나름 잘 맞았어요. 지금 보는 시각 중에 이쪽 안쪽이 가장 틈이 안 보이고 잘 맞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느 정도 잘 맞았는데 끝에는 여기 미세하게 상대적으로 저 끝에보다는 얘가 조금 더 틈새가 뜬 거죠. 이 부분이 문이 달리는 부분이고 저렇게 조인되는 부분이 육안으로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치수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요 영림 요 스티커 붙여 있죠. 요게 윗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위로 갔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걸 떼어버릴 거기 때문에 위아래가 이제 상관이 없는 거고, 만약에 요걸 살리신다고 하시면 요거를 잘 보시고 윗면으로 배치하셔야 됩니다. 조립하는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쉬운 것 같지만 좀 어렵기도 하죠. 이 영상 보시는 아마 목수분들 중에는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ABS 문틀을 왜 조립을 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인천에서만 일을 하다가 이 영암에 내려왔는데 똑같은 영림인데 발품 문틀을 시켰는데 조립이 안 돼 와서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인천이나 서울에서 할 때는 ABS 문틀 다 이렇게 공장에서 딱 조립돼서 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물류 때문에 이렇게 조립이 안 된 넉다운 방식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일이 다 조립을 해서 이제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공장에서는 딱 기계로 해가지고 정교하게 조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틈 없이 깔끔하게, 그리고 뭐 조립할 필요도 없이 딱 이제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좋은데 모르겠어요. 이 전라남도 쪽만 그럴 수도 있고 분명히 이렇게 조립이 안 된 상태에서 문틀이 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지금 보여드린 요령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조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